테슬라 소식입니다. 다음 달 인간 로봇 첫 공개 예정. 미래 정보기술 제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보틱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 테크 제조 기업들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최근 로봇 시장은 전통적인 잇 업체들이 아니라 제조 기술에 특화한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테슬라는 다음 달 30일 개최하는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임명을 요청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당초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하지만 테슬라의 로봇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으로 로봇 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할 테슬라 옵티머스는 176cm, 56kg의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다. 테슬라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시제품을 공개하고 로봇 지능 향상과 대량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룡 기업들도 로보틱스 기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마존은 이달 초 MIT 출신들이 공동 창업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회사 아이로봇을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샤오미는 지난 12일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전격 공개했다. 회사 측은 키 177cm에 무게 52kg인 이 로봇이 45가지 감정 유형을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벳은 지난해 말 로봇 사업을 위해 에브리데이 로봇을 분사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마저 인력 감축. 채용 담당 계약직 100명 이상 해고. 애플이 지난주 채용 담당 계약직 100명을 해고했습니다. 전 세계 15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애플이 감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16일 외신들은 애플이 사업적 필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약직 인사 담당자를 해고했다며 애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해고되지 않았으며 모든 계약직 인사 담당자가 해고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원에는 미 실리콘밸리 본사뿐만 아니라 텍사스, 싱가포르 사무실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따라 애플 채용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계약직들이 1차로 해고당한 것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앞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채용과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지출은 더 신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직원 수를 늘려오며 성장해온 애플이 무더기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는 고용 속도를 늦추는 일은 예견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산업계 안팎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올해 6월 상승폭은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에 관해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7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잘 기능하고 있는 영역이 많아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며 미국 경제에 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비즈니스 요구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015년 등 애플이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한 전적이 있는 애플도 이처럼 많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MS, 구글 등 인력 감축. 미국 경제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지만 고용 호조가 지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연속 경기가 후퇴하는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4월 14.7%까지 치솟았던 미국 실업률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연속 3.6%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대 실업률을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판단한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지표에서 실업률보다 고용 증가율을 더 중시한다.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 3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는 수정된 5월의 고용 증가분 38만 4천 개보다는 1만 2천 개 적은 수치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치 25만 개 증가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올 상반기 동안 월 평균 40만 개 이상씩 일자리를 늘렸다.
각종 악재 속에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가운데 미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이을 마이너스 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면서도 경기가 침체에 접어드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2차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 기간 실업률은 모두 6%보다 높았다. 또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근로자 임금은 약 3%씩 줄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근로자 임금은 1.6% 상승 중이다. 지금처럼 저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드문 일이다. 통상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통상 경기 침체라고 하면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소비자는 돈 쓰기를 주저하게 된다. 지금 미국 기업은 오히려 직원 구하기에 애를 먹고 소비자는 지갑을 열고 싶어도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이라는 경기 침체의 일반적인 정의와는 결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고용 지표가 좋아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미국인도 많다. 소비자 경기 평가를 반영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 95.7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실질 임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연준은 지금의 고용시장은 과열 상태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에 들어가는 등 일부 업종에는 이미 경기 침체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전체 인력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고, 구글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향후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근의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헬스케어 사업 드라이브건 아마존 플랫폼 개발에 집중.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자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활용해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아마존은 지난달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원메디컬을 39억 달러에 인수하며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지난 12일 정신건강관리 솔루션 개발 기업인 진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아마존 케어의 옵션 서비스로 진저의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저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행동건강 코치, 인증받은 치료사,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정신건강관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고객은 이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마존 케어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한 가상진료와 원격 의료 상담, 방문 진료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헬스케어 서비스다. 처음에는 직원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자사의 플랫폼 기술과 외부와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의 아마존의 헬스케어 비밀 조직 그랜드 챌린지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몇 년 동안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왔다. 보고서는 회사는 2018년 필팩 인수를 통해 2020년 온라인 약국을 개설하고 아마존 케어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재택 의료 진단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아마존은 지난 6월부터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암 백신을 개발 중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알파벳, 자연어 이해하는 가정용 로봇 개발 추진.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언어의 이해라는 야심찬 연구 프로젝트를 결합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18일 보도했다. 알파벳은 지난 2019년 이후 음료수 가져오기, 바닥 청소하기 등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에브리데이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 개발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로봇은 느리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구글의 대형 언어 모델인 파이램 덕분에 로봇의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대부분 로봇들은 물 한 병 가져와 같은 짧고 간단한 명령에만 반응한다. 하지만 GPT-3과 구글의 뮤엠 기반 LLM은 완곡한 명령어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브리데이 로봇에게 내가 음료를 쏟았어.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말하면 로봇은 가능한 행동의 내부 목록에서 이 말을 필터링한 후 주방에서 스펀지를 가져와라고 해석한다. 지능형 로봇 기술이 한층 발전하면 로봇은 사람이 음료를 쏟는 것을 비전 시스템을 통해 보고 아이고, 바보처럼 음료수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구글은 이런 시스템을 파이렘 세이켄이라고 명명했다. 구글은 파이렘 세이켄을 로봇에 통합함으로써 로봇이 101개에 달하는 사용자 명령에 대해 84% 정도 옳게 반응할 수 있었으며 74% 정도의 시간에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일상생활에선 이 정도 로봇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정용 도우미 로봇을 개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라고 더버지는 지적한다. 현실적인 삶은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스럽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용 도우미 로봇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복잡한 명령어들이 현실에선 너무도 많다. 방금 소파 밑에 흘린 시리얼을 치워라부터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볶아라까지 두 명령어 모두 엄청난 양의 암시적 지식을 담고 있다. 시리얼을 치우는 방법, 냉장고에 양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요리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로봇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비전 및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술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로봇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로봇 과학자들은 털어놓는다. 가정용 로봇 도우미를 개발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너무 험난하다.